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. 월 5,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. 와우킥 N에서 만나요. 네,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주변에 시장 좀 잘하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? 오늘 그래서 윤지호 경제평론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이달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예. 완전히 좀 바뀌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 4천선을 좀 내줬고 네네.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하락 추세라고 보시나요? 어떻게 보세요? 첫 질문부터 네. 답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하락 추세라 본다면 주식을 다 팔아야겠죠. 네네.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.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답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. 네네. 근데 이러한 질문은 근데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주가를 구성하는 게 EPS 곱하기 PER이라고 보통 하거든요. 네. 그럼 EPS의 방향은 어떻고 PER의 방향은 어떻습니까? 물어본다면 좀 더 제가 나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PS는 이제 기업의 이익이고. 그렇죠. 네. PER은 어쩌면 유동성 내지는 시장의 평가라 볼 수 네. 있는데 분명한 거는 EPS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사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네.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한 5.7%더 올라갔더라고요. 3분기까지도 역대 엄청 최고다라고 제가 앞서 오프닝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4분기는 그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세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영업이익률이 아마 3분기 때 9.3% 정도였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런 질문은 가능하겠죠. 이게 그럼 이익이 꺾일 거냐 물어본다면 아직 그러한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. 일단 그 부분은 걱정할 게 없는 것 같고요. 네. 문제는 시장의 평가인데 시장의 평가라는 건 결국은 내러티브라는 스토리라는 게 좀 있을 거고 네. 거기에 AI에 관한 스토리가 좀 해당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크를 보통 말할 때 금리를 얘기하거든요.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하지? 그리고 내지는 최종적으로는 유동성이 그래서 좀 유동성 들어오는 게 멈추는 거 아니야? 특히 네. 오늘도 보니 외국인들이 저렇게 팔고 있으면 저 되겠어? 이런 걱정들일 것 같아요. 결국 이거는 EPS 문제라기보다는 네. 유동성 내지는 어떤 멀티플의 문제인데 시장이 이게 무너질 때 보통은 이 둘이 같이 꺾일 때 무너지지 PER 하나 갖고 꺾이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지나치는 걱정하지 말라. 예를 들어서 네. 제가 오기 전에 잠깐 일찍 와서 시장을 보니 9월 달에 한국 증시가 한 7.5% 올랐더라고요. 그렇죠. 10월 달에 19.9% 올랐었거든요. 10월이 역대급으로 올랐습니다. 네. 10월 보시다가 다들 네. 지금 주식 못 사서 어떡하지? 좀 빠져줬으면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달 들어서 엄청 빠진 것 같은데 오늘 아까 저점일 때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6%였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죠. 고점 대비하면 거의 10% 빠졌으니까. 하지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 마치 휴거가 오듯이 종말이 올 것처럼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좀 너무 섣부르다. 저는 오히려 오늘 환경TV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쩌면 우리가 한 달 전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때 이 정도 가격이었으면 주식을 사고 싶었던 그 가격들이 온 것들이 보인다면 네. 나눠서 하는 전략이 적절한 타임 시기가 아닐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네.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이라면 그 마음이 드는데 네. 또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는 시점에서는 그 마음이 안 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그렇죠. 이겨내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향후 상승에서 또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라는 게 이제 EPS와 PER의 곱이라고 봤을 때 네. EPS는 문제가 없다. 지금 네.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 기업 이익은 3분기에도 좋았고 4분기에도 좋았고 내년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가 좀 꺾인다는 거 이제 요 두 부분인데. 내러티브와 유동성이겠죠. 예. 네. 그러니까 1번은 내러티브가 꺾인다는 거는 AI 버블 맞습니다. 논란이 첫 번째인 예.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? 계속 미국에서 이거야 너네들끼리 짜고 치기 하는 거 아니야. 네. 내가 너 거 사주면 이 돈 주면 다시 너는 내 거 사주고 아니면 나한테 투자해주고 이러면서 이른바 우리가 옛날에 순환출자라고 했나요? 약간 회전목마라고 얘기 하죠. 회전목마처럼 이렇게 하는 네네. 거지 부풀려진 거야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. 사실 우리가 다 얘기하는 오픈 AI 보면 실적 보면 형편없죠. 네. 돈을 벌겠냐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에 보통 이랬을 때 저 같은 애널리스트 출신들은 데이터를 보게 되거든요.
그랬을 때 이제 많이들 보는 게 걱정이 확 올라왔던 이유가 네.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프리미엄이 네. 확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은 별건 아니고요. 보통 이제 위험 지표의 대표격으로 보기는 하는데요. CDS라는 게 부도나면 삼자가 대신 대납해 주는 거거든요. 그거의 수수료가 프리미엄이에요. 그게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라클의 프리미엄이 올라가니까 좀 불안하다 하는데 또 이 구조를 좀만 이해하시면 이게 네.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. 지금까지 그런 빅테크들은 거의 현금 기반으로 움직였어요. 캐시플로우로. 그래도 충분했거든요. 네. 돈들을 버니까. 근데 이제 너무나 지나친 소위 빅테크들의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특히 뭐 대출도 받고 회사채 발행도 하다 보니까 대규모 회사채 발행이 최근에 많았죠. 그러니까 네. 레버리지가 커지면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래서 물론 좀 불안한 거는 주식을 바라볼 때 버핏이 얘기했지만 FCF, 프리 캐시플로우가 매우 중요한데 네. 그게 여력이 매우 줄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투자가 너무 늘어서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 CDS 프리미엄을 보고서 아, 이 기업들이 망하는 거 아니야? 이건 좀 지나친 감이 전 있다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이제 뭐 근데 이게 왜 이게 또 올라갔냐? 사실 빅테크들이 주주 환원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다 되고. 보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캐시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레버리지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물론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주주 환원이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있지만 이것이 무슨 뭐 어떤 부도 리스크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.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걱정은 할 수 있을 때 네. 좀 과도한 걱정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진짜 망하는 거 아니에요.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망하는 거잖아요. 매년 되면 망하는 게 나오겠죠 이제. 네. 그리고 이제 실제 그러면 이쪽으로 투자가 안 이루어질 거냐들 다들 걱정하잖아요. 네. 그래서 내일 엔비디아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. 제가 오늘 실적이요? 오기 전에도 대화방 보고 깜짝 놀랐어요. 내일 어차피 잘 나와도 주가 빠지고 안 나오면 폭락하니까 네. 오늘이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니냐. 그래서 뭐 형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저 모르죠. 근데 저는 오히려 네. 만약 내일 그래서 빠져준다 더 좋게 살 수 있는 기회 아닐까 싶거든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안 하겠냐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오히려 투자는 더 늘고 있어요. 지금 캐펙스 제가 숫자 보고 가져왔는데 네. 2026년에만 5,500억 달러거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기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AI 투자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전부 주요 기관들은 다 AI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. 이게 효율적이냐 돈을 버냐는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것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멈춘다면 매출이 줄면서 무너질 텐데 아직 그 상황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그랬을 때 이제 계속 나오는 게 그 투자가 과연 효율적이냐, 기업 이익이 결국 깨지지 않겠냐. 그게 거기서 이제 감가상각비 논란까지 네네. 나온 건데 사실 그 문제도 좀 시장에서 이제 막 온갖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오니까 주가 자체만 바라보면 불안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럼 내일 엔비디아 실적 아니 내일이 아니죠. 우리가 목요일 아침에 그렇죠.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뭐 좋던 나쁘던 뭐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.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른바 AI 거품론에 대한 걱정이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네. 있어 보이십니까?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, 저 사람 맨날 나와서 요즘 삼성전자 좋다고 하던 사람인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네. 저는 최근의 논란들을 보면 주가가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 불안감이지 펀더멘탈로 봤을 때 뭔가 무너진 징후는 잘 발견 못했거든요.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회계적 이슈가 요새 불거진 게 버리란 마이클 버리가 이제 갑자기 또 네. 전면에 나왔죠. 그래서 이제 그래도 빅쇼 영화들 다 보셨으니까 와 저 사람이 이제 쇼 쳤어. 네. 이유가 이거 회계적 눈속임이 있대. 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그것도 좀만 들여다 보시면 뭐 감가상각비라는 게 그 기업의 경영진의 판단도 개입될 수 있는 거고요. 더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그 연수가 더 늘어난 것도 사실이더라고요. 기술로. 그러니까 냉각 어떤 뭐 열 관리 같은 효율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안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만 빼서 지나치게 그거를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오늘 꼭 투자자분들한테 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또 하나 남은 게 아까 유동성을 네네. 말씀하셨거든요. 유동성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거겠죠. 그러니까 네. 12월 달에 과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. 지금은 좀 안 할 것 같다라는 베팅이 더 높은 것 같아요. 이것도 이제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. 저는 안 할 거로 시장들이 반영해 왔죠. 막상 12월 10일 날 안 하면
주가 그때보다 더 폭락을 할까요? 저는 뭐 그때 이후에 그 다음에 내릴 거냐 물으면 분명히 더 내릴 겁니다. 네. 근데 다 놓치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요. 사실 유동성 보강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미국채 금리를 잡는 데 있고요. 네. 그거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일종의 규제 완화를 추가적으로 더 해주냐에 달려 있습니다. SLR 규제라는 게 있는데 네. 이제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을 좀 제한하는 행위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최근에 빨리 풀어달라 이런 월가의 요구가 좀 있는 상태고요. 이럴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사실 단기 유동성들이 미국이 좀 문제가 되고 뭐 보도에 따른 다 아시겠지만 해외에 굉장히 큰 펀드들, 네. 뭐 르네상스라던가 그런 소위 롱숏 펀드들이 많이 손실이 났잖아요. 수익, 우리나라도 롱숏 펀드들 수익률은 되게 안 좋거든요.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한 방향으로 가면 롱숏은 힘들죠. 그쵸. 어쨌든 간에 올라가든 내려가든. 근데 이게 이제 네. 엇박자를 탔다는 소문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뭐 에브리싱 랠리에서 모든 자산들이 이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레버리가 큰 소위 트레이더성의 자금들이 좀 많이 손실을 보다 보니까 연말을 앞두고서 좀 약간 그러한 소위 조정 과정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제가 유동성 부분을 뭘 말씀드린 거냐면 네. 이게 장기적인 유동성 고갈이냐 아니면 이러한 소위 연말을 앞둔 또 트레이딩성 자금이 뭔가 좀 네. 깨지면서 좀 손실이 나오면서 매물이 나오냐 본다면 그것도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다 보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 연준을 거치면서 네. 일단락 된다면 연말이 다가오니까요. 그러면 그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10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릴 것, 동결할 것 같다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네. 있으니까 그 이유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유동성을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.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 보죠. 네. 국내는 이제 환율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환율도 아까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가끔 워낙 부담스럽습니다. 저는 네. 이렇게 올라올 줄 예상 못했어요. 네네. 근데 이제 동시에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 온 게 원화가 약해지는데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금융위 때 한 15분의 1 수준에 있거든요. 지금.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가 약세로 갔을 때 좋은 건 아니지만 가장 불안한 거는 한국이 부도나는 거냐? 네네.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원화가 약해지는 거야? 그 원인은 분명히 아닌 거죠. CDS 프리미엄을 보면. 아마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. 그래서 많은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이제는 해외 투자가 늘어서야 공장을 해외에 지은 여러 가지 논리를 말하고 있듯이 결국 이 문제가 한국의 신용에 관한 이슈라고 물어본다면 걱정이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네. 뭐 이게 뭐 중립 정도 이슈지 이게 부정적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은 11월 들어서 계속 팔고 있는 네. 상황이지 않습니까?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어떤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가 개인적 네, 네. 생각에는 한 두 종류가 있는데 롱머니들은 뭐 큰 이탈이 없는 것 같은데 네. 최근에 이제 뭐 저도 여기저기 뭐 귀동냥이겠지만 그러니까 트레이딩성 자금이라는 거 잠깐 말씀드리는 거는 트레이딩이라는 개념은 사실 투자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거든요. 네. 시장의 비효율을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확실히 10월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 자금이 언제 일단락 된 것 같냐면 연말이면 되게 클로징 됩니다. 그래서 그 자금이 연말로 끝나고 나면 연초 대비해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고요. 다만 국내적으로 유동성이 약간 걱정되는 건 최근에 서서히 올라와서 한국의 금리가 꽤 올라왔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국채 10년이 3.3 왔습니다. 네네네. 5월 달에 한 2.6 정도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 이슈도 좀 더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러면 우리도 재정적인 정책을 좀 더 내놓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걸 시그널 줄 거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어쨌든 이창용 총재께서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하시는 바람에 시장에 네네.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. 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. 좀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국이 유동성 공급이 좀 주춤한가? 이런 질문도 던지고 있을 수 있다.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연말 정도 되면 단기성 자금들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은 좀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네. 주셨으니까 그분도 지켜보겠고요.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결국 뭐 너무 뻔한 얘기를 말씀드려서 네네. 죄송한데 네. 결국 우리가 시장에 가격의 흔들림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다 팔고 도망가고 싶지 않을까요? 오늘 같은 경우도.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도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가치의 방향이라고 봅니다. 뭐 네. 숫자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
그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거나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쪽을 본다면 분명한 거는 아직까지 AI 쪽에 거대한 투자는 진행되고 있다는 게 있고요. 또 하나 누가 봐도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안 좋기 때문에 네.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일 때마다 우리 한국의 특정 산업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. 이 두 가지가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보신다면 주도주가 잘 바뀌진 않거든요.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좀 속상하게 만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니다 싶겠지만 그래도 그 지금까지 올해 가장 좋았던 종목들 그게 결국은 다시 끌고 올라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실 때 결국 올해 네. 좀 사고 싶었는데 주가가 뭐 내일 엔비디아를 다 두려워하시니까 뭐 그런 이슈도 있고 좀 주가 빠져준다면 뭐 그럴 때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만약에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라 그러면 그동안 못 샀던 주도주를 좀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. 뭐 조정이 더 나온데도 잘 모르겠고요. 나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하루에 오늘의 이날이 저점이다. 뭐 이날이 고점이다. 이러한 접근만 좀 버리신다면 충분한 좋은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. 시장을 우리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알 수 좋겠습니까? 없죠. 알 네. 수 없으니까 네.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사라 이렇게 해주시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